7월 27일 화요일 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햇빛이 뜨겁기로는 가장 정점인 시간이고, 방금 전에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라이딩 코스가 있습니다. 딱 1시간 코스인데요. 신나게 밟고 와서 샤워하고, 요즘은 마트에 가면 이렇게 작은 얼음컵을 따로 팔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탄산음료 한 잔 가득 따라 가지고 마시면 기분이 좋죠. 예. 지금까지 제가 발견해낸 것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일 겁니다. 그 프랑스 혁명 때의 그 공포 정치로 유명했던, 악명이 높았던 로베스피에로가 처형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좌파 우파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이 되기도 하죠. 뭐 자코뱅과 공화파, 이제 혁명과 급진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롱드 왕당파, 온건적 변화, 사회의 변화를 주장하는 진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좌파 우파 이렇게 기원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진보라는 말, 예를 들어서 진보는 이제 퇴보의 반대말이 진보인데 단어가 오용되고 있고, 그러면 급진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 말도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게, 옳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빨리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 오류의 방향,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자고 하니까 이제 퇴보 진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적어도 이 땅 한반도에서 보자면 가장 급진 개혁파가 바로 이승만이고 박정희 같은 그런 인물들이겠죠. 특히나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급진 개혁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베스피에로가 취약계층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우유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이제 우유값의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유값을 동결을 시켜버려요. 지금 우리 대학 등록금 동결하듯이, 또는 부동산에 정부가 사회주의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 우유 낙농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오히려 그 우유를 생산하지 않고 고기를 도살을 해가지고 육류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유값이 오히려 폭등하게 되고 고기값은 급락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로베스피에로가 낙농업자들을 모아가지고 당신들 왜 우유 생산 안 하느냐라고 하니, 또 이 목초값, 즉 사료값이 비쌉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 그럼 목초, 그 사료에 대한 통제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 타산이 안 되는 그 목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목초를 아예 불태워 버려요. 그러니까 우유값은 다시 또 더 폭등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 멍청아 하면서 이제 너도 죽어라 하면서 이제 그 공포 정치를 이끌었던 기요틴에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문재인 씨를 빗대어 가지고 역대 대통령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별명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문재앙, 문죄인, 뭐 굉장히 많은데, 문베스피에로라고 하는 별명도 예전에 한번 붙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진이다 또는 진보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것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퇴보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문재인 씨가 그냥 출범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뽑아내었고. 저는 늘 상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편인데,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중적인 어떤 그런 들끓어오름이라고 할까요? 우리 상인분들도, 자영업자들도 박근혜 탄핵되는 날 뭐 소주 반값이다, 안주 뭐 반값이다, 뭐 이딴 식으로 홍보하고, 그 소상공인 연합회입니까? 그 사람들 문재인 씨 지지 선언하고, 공식 지지 선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도 마리 앙뚜아네트를 뭐
아들이 4살인가요? 5살인가요? 하고 근친상간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마녀 사냥을 했었는데, 박근혜 섹스 비디오가 나올 것이라고 했던 주진우 씨가 아직까지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 집단적인 광기, 열기, 쉽게 선동되는 이 취약성이 과연 당시 프랑스 혁명 때의 시행착오와 견주어 봤을 때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 회의감이 좀 들어요. 드루킹 수사를 했던 그 허익범 특검 있잖아요. 원래 아시다시피 드루킹 그 발단은 그거잖아요. 그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때 그 드루킹 일당 얘네들이 킹크랩이라고 하죠. 그걸 뭐 하는데, 드루킹 일당 애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에 공로를 세운 것으로서 이제 영수증을 청구한 게 오사카 총영상가 아마 그걸였을 겁니다. 자리. 그게 이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역공작을 펼친 거죠. 그래서 2018년 그 평창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막 만든다고 하니까 20대들이 그걸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왜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불공정하다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좋아요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버리고, 예, 문재인 씨 비판하는 쪽으로 어쨌든 가니까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이제 이 집권 여당 당시 추미애가 아마 가장 앞장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도 앞장섰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의 자유한국당에서 그 특검을 발동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허익범 특검이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해요. 현 정부의 정통성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뿌리째 부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허익범 씨가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할 몫이다라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흐리듯이 답변하는 건 좀 실망스럽긴 해요. 그 사람의 어떤 운신의 한계는 있을지언정 검사로서 해야 될 말은 아니다. 예, 오히려 조금 더 여력이 있었더라면 수사를 더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유감이다. 이 정도로 말을 해주는 게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3일날 조선일보 보니까요, 선거 여론조사 업체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76곳이나 있다. 뭐 프랑스는 13곳, 일본은 20곳인데 한국은 76곳이다. 여론조사 업체라는 말을 굉장히 반갑게 읽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론조사 기관, 자꾸 기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거 다 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단어 바꿔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드루킹이라고 하는 게 드루이드라고 하는 그 게임 캐릭터이기도 하고 전설적 어떤 신화적인 그 상징이기도 하죠. 그 드루이드의 왕을 드루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축들을 지팡이 하나로 이렇게 막 이리저리 이끄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프랑스 혁명 때의 프랑스 그 시민들의 광기에 견주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민도는 과연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괴물이 출몰하게 된 게 바로 우리들의 어떤 얕은 경박 단소한 휩쓸림, 자주 쉽게 끓어오르는 양은 냄비 근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밟고 출몰한 게 저는 드루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또는 바둑이 김갱수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자화상이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트렌드를, 어떤 여론의 트렌드를 깡그리 제가 무시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판단력, 자기 어떤 지형을 어떻게 그런 댓글 몇 건 가지고 여론조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군. 그럼 나도 이쪽으로 올라타야지 하고 딱 올라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노예 같은 상황을 우리가 연출을 하기 때문에 드루킹이 출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댓글 순위 관심 없습니다. 뭐가 나오든 말든. 예를 들어 연예인 누가 뭐 했다 저랬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굽니까, 송중기하고 누구죠, 송혜교입니까, 눈 동그랗게 좀 기염상으로 생긴 여자애, 그 둘이가 이혼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둘이가 결혼한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이혼했다고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잘난 거 하나 없지만 송중기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송중기의 삶에 관심을 갖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는 남의 뭐 어떤 배꼽 아래 사건에 대해서 뉴스가 터져도 별 관심 없습니다. 남의 배꼽 아래 사건들 자기 단속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걸 뉴스화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너무 이 드라마를 좋아한다거나 이러한 정도의 정서로 국가 정세라든지 국제 정세까지 판단을 하고 그게 이제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여론조사 업체라고 하는 이런 뭐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저질 업체들도 난무하게 되고, 예? 이건 뭐 거의 뭐 흥신소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업체들 대부분은 드루킹 같은 이 괴물 김갱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출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갱수는 참 안타까운 게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저보다는 좀 많지만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더럽게 배울까 젊을 때부터 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 지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만 드루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아까 제가 주진우 같은 인간들 이야기했습니다만 걔들 지금 돈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 털 많이 났는 애 누구죠? 그 아까 그 김어준. 예.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영화 가지고도 몇십억 벌어 먹었지 않습니까? 진짜 성질 같아서는 온몸을 왁싱해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말이죠. 김재동 같은 애들이 또 돈 벌고, 예. 우리가 당시 그 프랑스 폭동, 난동 때의 그 정서와 뭐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서 빨리, 시행착오를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베스피에로, 문베스피에로가 처형된 즈음해서 드루킹과 연관지어서 우리의 민도와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